안녕하세요. 코드 오브 네이처 대표 박재홍입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풀일 뿐인 이끼가 저에겐 기후위기를 바꾸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실험이었지만 이젠 세계 곳곳과 협력하는 자연보건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지역에서 시작해 지구를 향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기업을 향해 지금 제 꿈의 그라운드는 경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제 서울에 이제 이 자리를 위해서 올라왔는데 되게 춥더라고요. 좀 더 따뜻하게 입을 걸 그랬습니다. 네, 저는 다시 한번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거에 이어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주식회사 코드 오브 네이처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현재 재직 중이고요. 저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토양 복원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기업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제가 토양 황폐화 복원, 황폐화된 토양을 이끼로 복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딱히 큰 뭐 연결고리가 없겠구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완전히 아니고요. 보통 토양 황폐화를 복원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 투자자들이나 고객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그럼 뭐 아프리카라던가 뭐 이런 데를 복원하시나요?라고 하는데. 사실 토양 복원 자체는 이제 제3세계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구 토양 중에서 40%는 이미 정상적인 경작에 장애가 받는 황폐된 토양이라고 규정을 내렸고요. 2050년, 그러니까 당장 이제 30년 뒤죠. 2050년까지 전 세계 토양 중에서 90%가 황폐화가 될 것이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저희 알바입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혹은 밤에 이제 혹은 이제 뭐 술자리에서 먹는 라면이라던가 이제 뭐 도너츠, 식빵, 뭐 밥, 떡 모든 음식들은 토양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작물에서 기반되는 것들이고, 그 작물들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큰 게 토양입니다. 그래서 작물 가격이 영향이 상승하게 되면 식재료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2050년이 됐을 때 전 세계 토양 중에서 10%에서만 생산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식량 생산이라던가 자급자족이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식탁에서는 이제 설국열차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런 이제 프로틴 블록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유엔에서 발표한 그 아까 보고서에서 다시 한번 인용을 하자면 1년에 이런 황폐된 토양을 복원하기 위한 금액이 3,640조 원이래요. 근데 1년에 투자되고 있는 금액은 현재 9조 5,700억밖에 안 됩니다. 나누기를 해보면 1년에 필요한 금액을 100으로 넣었을 때 0.3밖에 투자가 안 되고 있는 거죠. 필요한 금액 0.3%밖에 안 되고 있고 99.7%가 더 보충이 돼야만 복원이 그나마 멈출 수가 있다. 황폐화가 멈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죠. 국내에서는 사실 여러 기업들이 토양 황폐화 복원을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용역 기업 혹은 조경 기업들이 전부고요. 해외에서는 상장을 하고 있는 이제 뭐 테라메라라던가 마스트라던가 바이오메이커스 같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인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토양 복원에 대한 의무가 우리나라가 짊어진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발전이 더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코드 오브 네이처는 이런 황폐된 토양 시장을 복원하기 위해서 이제 국내에서 자생하고 있는 이끼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사실 이끼가 되게 습하고 막 그늘진 곳에 많이 사는 줄 아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이끼의 품종 중에서도 양지를 되게 좋아하는 이끼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이끼들을 활용해서 토양을 복원하고 있어요. 되게 단순한 방식입니다. 이끼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포자를 엄청나게 많이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포자들이 빨리 자랄 수 있는, 사람으로 치면 밥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비료 같은 양액들을 이끼에다가 많이 주게 되면 이끼가 굉장히 빨리 자라고 튼튼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란 이끼들을 우리가 늘 이제 뭐 한 번씩 이슈가 되고 있죠. 이제 사람으로 치면 스테로이드 같은 식물 호르몬이라는 것들인데, 이 식물 호르몬들을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이끼의 포자라든가 양액 같은 거에다가 접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끼에서 마치 포자가 이제 왼쪽이 접종하지 않은 거고 오른쪽이 접종을 한 것들인데, 접종을 하지 않은 것들에 비해서 돌연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면 되게 단순한 방식입니다. 저희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포자들을 드론에다가 많이 실은 다음에 이제 헬기라던가 드론을 가지고 항공으로 살포를 해줍니다. 토양에다가. 그렇게 되면 이끼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빠르게 자라나게 되면서 토양을 복원하는 방식이에요. 동시에 이끼와 함께 토양을 복원할 수 있는 경남에서 저희가 발견한 자생 미생물 품종을 하나를 새롭게 개발했는데, 그 품종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끼와 함께 접목을 시켜서 토양을 복원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육안으로 봤을 때도 되게 빠르게 복원이 돼요. 간척지 같은 뭐 새만금이라던가 혹은 서산 간척지 같은 곳에다가 조경을 만들거나 신도시를 만들려면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녹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녹화를 하는 사업에 저희가 현재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간척지에 있는 토양을 녹색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간척지뿐만이 아니라 산불이 나거나 이제 뭐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났었던 강원도 산불이나 올해 당장 엄청나게 크게 났었던 경북 산불 같은 곳을 복원하는 곳에 저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불 같은 것들을 복원하는 거에 이제 항공기라던가 드론이나 헬기로 살포를 하게 되면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녹화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땐 그런데 이제 저희는 보통 사업을 할 때는 꼭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에서 있는 조경 기업들이나 용역 기업들의 한계점이 바로 이 데이터를 측정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뭐 토양을 복원할 때 이 지역에 인력이 몇 명이 투입됐고 중장비가 몇 대가 들어갔으면 여기에 매트를 몇 미터 깔았다라는 식으로 사실은 토양 복원이랑 상관없는 인간의 노력을 기준으로 지금까지는 복원을 측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토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기물이라던가 유기탄소라던가 질소, 인, 칼륨 같은 것들을 폭발적으로 높이게 된다라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토양의 미생물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던가 복원 효과를 추적한다던가 이제 위성 영상을 사용해가지고 NDVI와 같은 이제 데이터로 토양이 얼마나 복원되었냐, 식생이 얼마나 복원되었느냐 같은 것들을 증빙하면서 토양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랑 캐나다, 네덜란드, 중국 같은 여러 가지 해외에도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수출을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올해 1년 동안 이제 확보하고 있는 기술력 또한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긴 하는데 이끼 분야는 어차피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논문 한 장 넘기면 상위 1%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허라던가 이런 것들 내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올해 1년 동안에만 특허 관련된 것들이나 미생물 신품종 등록한 것들이 이제 20건이 넘어가게 되고요. 이제 앞으로도 아직 연말이 안 끝났으니까 계속해서 쭉쭉쭉 나아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1년 동안만 복원한 면적이 총 130만 제곱미터를 넘었고요. 주로 복원은 그럼 정부랑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철저하게 기업들이랑만 합니다. 올해 함께 복원을 했던 아모레퍼시픽, 카카오, 현대차 정몽구재단과 그리고 현대자동차, 교보생명 여러 가지 대기업들과 주로 복원을 하고 있고요. 니즈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본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 본사 근처에 있는 오름 이 관광객이 너무 많이 올라서 황폐화가 되는데 여기를 복원해 달라라던가 화장품 원료를 채취하면서 이제 어느 지역에 있는 생물을 채취를 했는데 여기를 복원해 달라던가 굉장히 다양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들을 가가지고 복원을 해드리는 방식인 거죠. 그 외에도 이제 국립공원관리공단이랑 함께하면서 이제 석굴암에 있는 산사태 지역을 복원한다던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단순히 수익성 활동뿐만이 아니라 지역에다가 저희가 환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지역 CSR 활동도 함께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경남도를 필두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저희를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빠르게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관과 그리고 이제 정부와 그리고 이런 대기업들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굉장히 감사하게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 21명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전부 다 100%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7명이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그 중에서 17명 중에서 또 10명은 서울에서 서울대라던가 아니면 연세대라던가 뭐 서울시립대를 나온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서울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저희 회사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경남으로 다시 내려온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도시사님 말씀에서 나왔었는데 이제 청년들의 대부분이 일자리만 있으면 내려갈 수 있다라고 했던 것들을 저희는 실제로 확인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울과 그리고 지방에서 함께 협업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간단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따가 또 토크 세션이 있다고 하니까 편하게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적으로 경남에서 위치하면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어떤 느낌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장점이 꽤나 많아가지고 특히나 경남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 지원 사업이나 바우처 지원 사업이나 특허 관련돼서 PCT라고 하는 해외 특허 출원이나 해외 특허 등록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해외에서 어떤 사업을 확장하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초기 단계이면 초기 단계일수록 게다가 내가 잘 모르면 모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전문가 풀도 굉장히 탄탄하셔가지고 그런 점은 장점으로 보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주로 이제 저희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쿠웨이트에서 또 내한을 하시는 그 왕자님들 이제 그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인천으로 입국을 합니다. 서울에 입국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인천을 가셨다가 그러면 양산까지 경남까지 내려와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려야 되는 게 그나마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지리적인 이점 그리고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지 이제 지역의 약점이라고까지 생각하진 않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에서 올라와서 살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그 토양을 어디서 재배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복원하고 있는 곳은 사실 한국에서는 전국 다 하고 있고요. 제주도랑 경남이랑 경북, 강원도 그리고 충남, 충북 다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중국 절강성이랑 그리고 중국 귀주성, 미국에서는 네바다주랑 일리노이주 그리고 이제 캐나다랑 그리고 네덜란드 이렇게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얼마 전에 이제 논문이 저희가 퍼블리시가 됐었는데 미국이랑 유럽이랑 같이 공동 연구하는 게 달 토양이랑 화성 토양을 복원하고 거기서 농작물을 키우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향후에는 그렇게 우주 개발 산업까지 나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이끼와 또 어떤 꿈과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네, 저희는 첫 번째로는 토양 황폐화 중립이라고 해서 더 이상 황폐화된 토양을 포지티브 상태로 바꾸는 건 못하더라도 더 이상 황폐화가 되는 것만큼 막자가 저희의 첫 번째 비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구를 넘어서 달과 화성 테라포밍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것. 그래서 인류를 다행성종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